여러분, 대원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마르크 샤갈인데요. 마치 전설 속의 장면을 꿈에서 보듯 시간을 초월하는 색상의 시인인 마르크 샤갈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얘기한 적이 있죠. 내게 그림은 창문처럼 보였고 그 창을 통해 나는 다른 세계로 날아올랐다. 그는 뛰어난 상상력의 스토리를 아름다운 색으로 채워나가는데요. 이 작품들이 예술의 전당 한가름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시 기간은 5월 23일부터 9월 21일까지 전시할 예정입니다. 총 170여 점의 샤갈의 작품에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미공개되었던 7작품의 화제의 작품들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의 제 촉으로는 이런 미사 여구가 들어간 경우 대중에게 실망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최초 공개 7점은 최종 완성품이라기보다는 어떤 작품의 스타일이나 스케치 개념의 작품들이 주였다는 것에서 완성도나 디테일이 다소 떨어져 보였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나친 기대를 하지는 마시되 우리가 처음 보는 것만큼 그것에 의미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시에도 회화, 드로잉, 석판화 등 기존의 매체에 담긴 그의 작품들이 중심이 될 거고요. 특이한 점은 파리 오페라하우스 가르니에의 천장화와 하사다 의료센터의 스테인글라스를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하여 빛과 색이 공간을 부드럽게 감싸는 몰입형 예술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호불호가 갈리겠죠. 원본이 아니라 또 미디어 아트냐? 그냥 몰입형 미디어 아트라는 핑계로 디지털 이미지를 반복 상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 라는 비판 의견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어차피 미술의 디지털화는 대세이며 현지에서 도저히 가져올 수 없는 예술가들의 작품을 이런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획기적이지 않느냐며 긍정적으로 옹호하는 의견도 가능합니다. 이번 전시에서 주최 측이 특별히 강조하는 점은 색인데요. 일부 드로잉이나 판화 외에는 그의 강렬한 색은 기본으로 느끼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저는 살짝 다른 관점에서 감상하시리라고 조언을 드리는데요. 샤갈의 그림에는 기독교와 유태교를 포함한 종교적인 서사와 상상, 그리고 그런 상상을 녹여놓은 스토리를 감상하시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그의 스토리를 찾는다면 그 스토리가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한 시각의 스토리를 상상해 보시며 감상을 하시면 더욱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총 8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같이 섹션별 대표적을 보며 어떤 전시일지 느껴보실까요? 첫 번째 섹션의 키워드는 기억인데요. 샤갈의 작품들에는 그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샤갈의 작품 세계의 큰 특징이었죠. 수탉과 염소, 당나귀, 지붕 위의 랍비와 음악가들, 그리고 독특한 지붕과 돔들은 그의 작품 세계의 상징이며 그의 주변에 담긴 기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징들은 그가 태어나서 자라나던 어린 시절 고향인 비셉스크가 얼마나 그에게 중요한 곳인지 잘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섹션에서는 그의 어릴 적 삶의 상징들이 숨어있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는 주요 의뢰 작품이라는 주제로 작품들이 선정되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대표적인 판화 작품은 프랑스의 저명한 작가 라퐁텐의 우화인 죽음과 나무꾼에서의 사파입니다. 샤갈은 러시아에서 돌아온 직후인 1923년부터 저명한 미술상 앙브루아즈 볼라르가 의뢰한 고골의 죽은 혼, 라퐁텐의 우화, 그리고 성서와 같은 위대한 문학작품의 사파를 작업하였습니다. 이때 사파라는 특성상 동판화나 석판화를 사용하여 작품을 한 것이 특징인데요. 당시 판화는 신문, 포스터, 책 등의 사파에 알맞는 매체였고 샤갈은 이 작업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기억이 아닌 타인의 문학적 작업을 통해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을 체험하며 그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기간이어서 의미 있던 섹션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섹션은 파리인데요. 파리는 그와 그의 작품에 있어서는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에서 7년간 망명 생활을 마친 후 다시 마음의 고향 파리로 돌아오며 그의 작품 세계는 더욱 풍성해지는데요. 그가 화가로서 탄생하게 해줬던 1차 파리 정착 시기가 있었다면 이번 2차 파리 정착 시기에는 그의 작품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샤갈은 파리를 그의 작품의 그만의 상징들을 출연시키며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죠. 네 번째 섹션의 주제는 영성입니다. 샤갈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종교적 충성도가 얼마나 큰지 잘 아실 겁니다. 종교는 그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데요.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치유하는 그로서는 미술과 종교의 영과 성을 통해 그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고 했죠. 게다가 이 시기에 그의 아내 벨라의 죽음을 맞이하며 그에게는 매우 힘든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지만 영성적인 추모의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섹션을 보시죠. 다섯 번째는 색채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샤갈의 트레이드마크는 색채이죠. 그리고 이 섹션에서는 샤갈의 색채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샤갈이 색에 대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색채는 모든 것입니다. 색채는 음악처럼 울려 퍼지죠.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울립니다. 작곡가가 음표로 교향곡을 완성하듯 샤갈은 색채를 배열해 시각적인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만들어내는 색이 상징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음악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따뜻한 빨강과 노랑은 열정과 생기를 전하며 차가운 파랑과 초록은 신비로움과 그리움을 자아내죠. 이 섹션에서 샤갈의 색채는 그가 당시 스테인드 글라스 작업을 하는 동안 경험한 그런 색이 잘 반영되었던 거죠. 다음 여섯 번째 섹션인데요. 주제는 지중해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샤갈의 후반기 삶을 비추는데요. 그가 파리에서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로 이주하여 살면서 작품들을 만들며 지중해 환경의 영향이 그의 작품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마을 앞의 테이블과 같은 작품을 남기며 마을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합니다. 그리고 지중해의 빛과 풍경은 샤갈에게 색과 형태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일곱 번째 섹션으로 가면 그가 실험하던 기법을 보여줍니다. 샤갈은 수제 종이와 합판 같은 다양한 재료를 실험하는데요. 이런 실험이 그의 작품 세계를 더욱 확장시키게 됩니다. 부드러운 벨럼지 위에 은은히 번지는 색의 흔적부터 견고한 합판에 선명하게 새겨진 붓자국까지 그는 재료가 지닌 특성을 끊임없이 탐구하며 작품의 깊이를 더합니다. 이번 기법 섹션에서는 표면의 질감에 따라 다르게 드러나는 샤갈의 색채를 경험하며 부드럽고 거칠고 유연한 재료 위에서 작품과 매체가 함께 빚어내는 풍부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섹션인 여덟 번째는 꽃입니다. 샤갈의 꽃 그림들은 기존의 정물화로서의 꽃과는 무척이나 다른 느낌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샤갈의 꽃은 움직이지 않는 기존의 꽃이 아니라 감성을 자극하는 생명체이자 심지어는 자신을 나타내는 자화상이라고도 평가받습니다. 샤갈 작품에 등장하는 꽃다발은 단지 장식적인 요소가 아니라 현실과 상상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작가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것은 샤갈의 꽃을 해석하는 일부분의 시각이지만 분명히 그의 꽃은 과거의 꽃과는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시 기획이 잘 되었다는 일반 관객들의 평을 받고 있는 이 전시는 그 수나 퀄리티로 보았을 때 충분히 마르크 샤갈의 작품성을 느낄 수 있고 오랜만에 샤갈의 매력에 대한 그 가치가 있는 전시가 아닌가 합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덥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화에 대한 향유는 막지 못하겠죠? 여러분이 이번 샤갈 특별전을 보시러 가시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 외에도 샤갈의 인물사와 작품 분석 영상 링크를 설명글에도 링크를 걸었으니까요. 전시 보러 가시기 전에 샤갈에 대해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하시기 바라며 안녕!